할머니 번호표 없이는 안 됩니다.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이라는 이유로 저는 마치 춘향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숨을 고르며 제 등을 찌르듯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비켜주세요. 그리고 그 직원, 껌을 씹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내뱉었던 말이 더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만 찾으실 거예요. 뭐? 나이가 든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김옥분이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한 방 먹여줄 것입니다. 제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랜 친구 순이가 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죠. 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는다더군요. 순이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이런 부탁을 하게 생겼네. 5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소리야? 내일 당장 돈 가지고 갈게. 걱정 말고 수술만 잘 받으면 돼.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거의 만지지도 않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재산 분쟁을 겪으며 지친 마음에 조용히 살기로 하고 간직해온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럽게 떠나자 친척들 사이에서는 재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싸움이 너무 피로했고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재단에 맡겨버렸습니다. 300억. 그 엄청난 돈을 가진 채 저는 화려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큰 돈은 쓸 일이 없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생활비만 작은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으로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끔 어려운 이웃들을 몰래 도우며 행복함을 느꼈지요. 은행에 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큰 돈이 있는 통장은 꺼낼 필요도 없었고 생활비 관련 업무는 동네 은행에서 간단히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떠난 후 일부 은행 직원들의 태도는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변한 주변의 시선 역시 불편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이를 위해서는 그 통장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을 챙겨 버스를 타고 부산 해운대의 한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물, 고층 빌딩 사이에 우뚝 선 모습은 눈부셨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은행 문을 열자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정장을 갖춰 입은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VIP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제 말에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고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번호표 먼저 뽑으셔야 해요. 저쪽 기계에서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입구 쪽 기계로 걸어갔지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업무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고 저는 어떤 걸 누르면 될지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며 묻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답답하게 비켜주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이 든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저는 비켜섰고 그 남자는 재빨리 번호표를 뽑아 곧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섰지만 여전히 방법을 모르는 저는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한데 번호표를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단조롭게 반복했습니다. 지금 좀 바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멋진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정우 고객님, 오랜만이에요. VIP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VIP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나이 들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마침내 한 창구가 비자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껌을 씹으며 저를 올려다보던 여직원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번호표 없이는 안 됩니다. 다음 손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번호표를 어떻게 뽑는지도 몰랐어요. VIP 상담 받고 싶은데요. VIP요?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VIP 고객들은 따로 연락드리고 오세요.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두 공손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허름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 아니에요. 용건이 뭐예요? 지원금 신청하러 오셨으면 구청 가셔야 해요.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원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디지털 기기 다루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오늘도 바쁜데. 모든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300억짜리 통장이 있었지만 이런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돈 때문에 태도를 바뀌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힘없이 중얼거리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나이 든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나? 돈이 있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인가?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돈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녀의 수술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겪은 일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속에는 분노가 서서히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는 못 참겠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야. 이 기목분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내일 수술비 가져갈게. 하루만 더 기다려줘. 고마워, 옥분아. 네가 아니면 난 정말 어쩔 뻔했니. 약한 목소리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 사람들에게도 확실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오늘은 이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방에 통장을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기에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본 번호표 기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옆에서 지켜본 대로 예금 상담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인쇄되었습니다. 5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3번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아직 하루를 시작하는 분주함 속에 있었고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껌을 씹으며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5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생각보다 빨리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구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어제의 그 직원이 아닌 다른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제 허름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VIP 상담 받고 싶어요. 네, VIP 상담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옥분입니다. 그는 컴퓨터에 제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자 그는 다시 입력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스템에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을 가져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가방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살짝 커지더니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통장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어서 휴면계좌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을 때 그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 함께였습니다. 김옥분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은 휴면계좌라서 바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판단에 서명한 후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으며 껌을 씹던 입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중년의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지점장으로 보였습니다. 김옥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정민수입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태도는 어제 그 여직원의 그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고 표정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VIP룸은 은행 안쪽에 위치한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안단에 서명한 후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잔액도 확인하고 싶어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녀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으며 껌을 씹던 입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중년의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지점장으로 보였습니다. 김옥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정민수입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태도는 어제 그 여직원의 그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고 표정은 친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VIP룸은 은행 안쪽에 위치한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지점장은 저에게 자리를 권한 후 직접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객님의 VIP 정보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 여사님이요? 어제는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김 여사님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제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은 지점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더군요.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이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더 이상 껌을 씹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김 여사님이라니.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 5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돈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이 그녀에게 다가가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더 이상 껌을 씹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김 여사님이라니.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또 한 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 5천만 원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돈을 확인한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돈의 힘으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노인들은 여전히 무시당할 것이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창구로 향했습니다. 지점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네, 김 여사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제 계좌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299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은행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천만 원을 찾았지만 내일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 데스크에서 저를 발견하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껌을 씹지 않았고 표정은 공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무거웠습니다. 오랜 친구 순이가 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였죠. 암이라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는다더군요. 순이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이런 부탁을 하게 생겼네. 5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소리야. 내일 당장 돈 가지고 갈게. 걱정 말고 수술만 잘 받으면 돼.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거의 만지지도 않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재산 분쟁을 겪으며 지친 마음에 조용히 살기로 하고 간직해온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번호표도 못 뽑게 하고 노인이라 답답하다며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김 여사님이라고요?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쌓아온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VIP룸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절차를 시작해주세요. 오늘 안에 완료되길 바랍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300억 전액을 한 번에 이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 차례에 나눠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 신청 처리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지점장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VIP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은행 로비가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고 어제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더 이상 껌을 씹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결정을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심이 담긴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것이 돈 때문인지 진짜 반성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님, 여기 이체 신청서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은 후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이 이체가 완료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완료 후에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들고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이대로 모든 자금을 이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00억은 이 지점에게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30년을 거래한 고객이라도 어제 처음으로 내가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제 말에 지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은행 본부에서 온 듯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옥분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VIP 고객 담당 이사 김준호입니다.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영함을 건네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은행을 무려 30년 동안 이용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불편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사에서는 이 일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고객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 여사님께 최고 우대 금리를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고객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금 상품에서 가장 혜택이 큰 조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월, 유지비, 이체 수수료, 기타 부가 서비스 요금 등 어떠한 비용도 고객님께서 부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전담 고객 매니저를 배정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사항은 즉시 처리되며 별도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쉽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곳에 더 이상 제 소중한 자산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소중한 고객님을 잃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이체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고 아마도 위기관리 회의라도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VIP룸을 나와 은행을 떠나려는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정중히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전에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던 제가 오늘은 마치 왕족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300억이라는 숫자 하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확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그들의 태도가 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구 순이의 수술비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오늘이 그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재산 때문에 존중받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옷이 해졌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순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곧 그녀를 만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의미가 아닐까. 돈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오늘 김옥부는 단순히 은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이체 절차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를 기리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순이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구나, 왔구나,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순이는 언제나 제 표정을 잘 읽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니까요. 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무시당했던 일, 300억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까지.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은행 사람들 정말 너무했네. 내가 300억 통장을 꺼냈을 때 그들 얼굴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다. 순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순이야, 내 수술비는 내가 다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옥분아.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일을 하는 것이 그를 기리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순이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구나, 왔구나, 어떻게 지냈어? 그런데 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순이는 언제나 제 표정을 잘 읽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니까요. 저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무시당했던 일, 300억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까지. 그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은행 사람들 정말 너무했네. 내가 300억 통장을 꺼냈을 때 그들 얼굴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다. 순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순이야, 내 수술비는 내가 다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옥분아.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내지 않았어? 게다가 이건 네 돈이 아니라 남편이 남긴 거잖아. 좋은 일에 써야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분아, 내 아들은 어떻게 지내? 순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아들 민노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고 제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잘 지내겠지.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고 있어.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내가 시골에서 초라하게 사는 걸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오아, 너 정말 대단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산다니. 이 같은 오아, 너는 정말 대단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산다니.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순이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수술 준비나 해. 내가 옆에서 다 지켜볼 테니까. 병실을 나서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은행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순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진정한 가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소중한 친구를 돕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후의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수술이 오후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이체건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체가 완료되었고 100억이 새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수술 준비를 위해 검사를 받고 있었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노였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300억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신다고요?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별일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 그 은행은 아버지 때부터 거래해온 곳인데. 민우야, 나도 내 판단이 있어. 걱정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얼굴 좀 뵙고 싶어요. 그래, 오면 좋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은 은행에서 그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마도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겠지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후 수녀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옥구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 비용도 처음 예상보다 더 들 것 같아. 걱정 마. 얼마가 들든 내가 다 낼게. 미안해. 이렇게 부담을 주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순이야, 이건 내 돈이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 하지만 순이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야. 은행에서 그걸 배웠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한 듯했습니다. 은행에서 정말 그렇게 무시했다니 너무 화가 나. 내가 건강해지면 같이 가서 한마디 해줄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순이는 언제나 저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내 방식대로 해결했어. 300억을 옮기는 게 내 대답이었지. 역시 우리 옥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순이님, 수술 준비 다 되셨나요? 이제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 잘 받고 와.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공원에는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은행 본사에서 직접 김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죄송합니다만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잠깐 면회도 가능할 거예요. 의사가 떠난 후 저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 전부를 이체한 일, 아들의 전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의 건강이었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으니까.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시간 후 순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잘했어. 이제 빨리 나와서 우리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잠깐 면회도 가능할 거예요. 의사가 떠난 후 저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 전부를 이체한 일, 아들의 전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의 건강이었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으니까.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시간 후 순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잘했어. 이제 빨리 나와서 우리 또 같이 놀러 가자.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불편했지만 친구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순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순이의 퇴원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이렇게 살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수술비를 어떻게 갚아야? 갚을 생각 말고 빨리 나. 그게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택시를 타고 병원을 떠나며 우리는 시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옥부아, 잠깐 시장에 들렀다 갈까?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도 느끼고. 괜찮겠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걷고 싶어. 택시에서 내려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생각하는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마인드셋, 즉 사고방식은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며 실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결정짓는다. 성장형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반면 고착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고 위기를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며 결국 자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미래는 먼 훗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의 변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공상일 뿐이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 속 필연적인 일부다. 수많은 위대한 성공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남들이 보기에 옳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닐 수 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나가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삶의 의미이기도 하다.